안녕하세요. 기영 FMB 임직원 여러분. 상쾌한 아침 활기차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2025년 8월 7일 여러분의 하루를 여는 외식산업 핵심 동향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눈에 띄는 브랜드 소식부터요. 배달앱이랑 플랫폼 변화, 또 업계 전반의 흐름하고요. 새로운 소비 트렌드까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알짜 정보들만 속속 뽑아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브랜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 요아정 있잖아요. 이게 5년 만에 매장이 679개라니. 와, 정말 빠르게 성장했죠. 네네, 엄청나죠? 그런데요, 부채 비율이 121%까지 올랐다고 해서 이 재무 건전성에 좀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이에요. 이러다 제2의 탕후루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인데요. 트렌드를 타고 막 급성장하는 아이템일수록 재무 안정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특히 디저트 시장은 아시다시피 유행 주기가 짧잖아요. 그렇죠. 금방금방 바뀌죠. 네. 그래서 뭐 탕후루 때처럼 급격하게 확장하고 나서 가맹점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본사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가맹점당 평균 매출 추이라던가 또 본사의 운영 비용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이런 지표들이죠. 확장 속도랑 내실 다지기,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반짝 유행에 올라탔다가 어려움 겪는 경우 많았으니까 그런 세부 지표 관리가 필수적이겠네요. 그런가 하면 서브웨이에서는요. 소비자들이 SNS에서 유행시킨 레시피 있잖아요. 타코 샐러드. 아, 네네, 그거요. 이걸 정식 메뉴로 출시했다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신메뉴 개발의 주역이 된 셈이죠. 맞습니다. 이른바 모디 슈머의 힘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소비자들이 알아서 만들고 공유하는 컨텐츠가 이제는 뭐랄까 강력한 메뉴 개발 동력이자 또 비용 효율적인 마케팅 전력이 되고 있는 거죠. 오, 물론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소비자 주도 메뉴가 나왔을 때 품질 관리라든지 아니면 공급망 측면에서 예상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이 점은 고려해야 하고요. 와, 근데 6일 만에 10만 개요? 컴포즈 커피가 살리오 캐릭터즈랑 협업한 상품 이야기인데요. 10만 개요? 와. 네, 인기가 정말 엄청나서 굿즈 투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캐릭터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이건 뭐 MZ세대에 갖고 싶다 하는 소장 욕구, 그리고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 희소성을 제대로 공략한 거죠. 한정판 전략이 성공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캐릭터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마케팅이 브랜드 인지도를 그냥 단번에 확 끌어올리고 단기 매출 높이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걸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달앱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 같은데요.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조사 대상 프랜차이즈 29곳 중에 20곳, 그러니까 약 69%가 매장 가격보다 배달앱에서 메뉴 가격을 또 비싸게 받고 있대요. 아, 네. 500원에서 많게는 2,000원까지요. 심지어 공공배달앱인 땡겨요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이거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게 단순 가격 차이 문제를 넘어서서요. 약간 그 구조적인 이슈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부 거대 배달 플랫폼들이 요구하는 이른바 최혜 대우 조항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최애 대우요? 그게 뭔가요? 이게 뭐냐면 계약서에 명시를 해놔서요. 입점 업체가 다른 플랫폼이나 아니면 자체 채널에서 더 낮은 가격을 매기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에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결국엔 점주들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제한하고 그 부담이 소비자한테 갈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을 조사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미칠 파장이 꽤 클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신뢰 회복하고 또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공정위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다음은 외식업 운영을 돕는 기술 소식입니다. AI가 리뷰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장부대장이라는 앱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네, 들어봤어요. 이게 출시 3개월 만에 설치율이 46%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걸 쓰니까 점주들 고객 응대 시간은 89%, 행정 업무 시간은 86%나 줄었다고 하니 와, 정말 획기적인데요. 네, AI 기술이 이제 단순히 그냥 신기한 걸 넘어서요. 외식업 소상공인분들의 반복적인 업무 부담, 그리고 특히 그 리뷰 관리에서 오는 감정 노동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거 힘들죠. 네, 그걸 크게 덜어주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단순 리뷰 관리를 넘어서 매출 분석이라던가 경쟁사 분석 같은 더 고도화된 서비스로 확장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요. 이제 이런 디지털 도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진짜 경쟁력이 되는 시대인 거죠. 네. 인력 채용 방식도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행사나 명절 같은 성수기에 아주 짧은 기간, 심지어 몇 시간 단위로 필요한 인력을 찾아주는 플랫폼이 생겼대요. 아, 초단기 근무요? 네, 엑스파일이라고 이런 초단기 근무 전문 플랫폼이 등장했어요. 이런 단기 경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고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을 요원이라고 부르면서 전문성도 강조한다고 하네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인력을 활용하는 긱 워커 트렌드가 외식업계에도 이제 스며드는 모습이네요. 인력 변동이 잦은 외식업 특성상 피크타임이나 특정 이벤트 기간에 인력 공백 메우는 데는 유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정규직하고는 다른 고용 형태니까요. 안정성이나 소속감 측면에서는 또 다른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자, 다음은 업계 전반의 소식입니다. 요즘 음식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아주 개성 있는 소규모 오너셰프 식당은 살아남는데 직원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중간 규모 식당들 있잖아요. 네네. 여기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군요. 자동화 설비로 인건비 줄이는 대형 매장이랑 달리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자재 가격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사람 구하기 힘들고 이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특히 그 중간 규모 업체들이 이런 비용 압박이랑 경쟁 심화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랄까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느냐 아니냐가 생존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동화가 중요해지는군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결국 1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지역에서는 직원을 안 두는 자영업자가 1년 사이에 15% 넘게 늘었다고요. 와, 15%나요? 네. 치솟는 식자재 물가하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요. 내년 최저임금도 시간당 1,320원으로 확정됐죠.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단순히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창출 위축으로 이뤄져서 우리 경제 전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가 안정시키고 또 소상공인 부담 덜어주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정말 절실한 시점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소비 트렌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와인을 꼭 병으로만 마셔야 할까요? 아, 글래스 와인이요? 네, 요즘엔 잔 단위로 파는 글래스 와인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또 와인 전문점에서도 수십만 원짜리 고급 와인까지 부담 없이 한 잔씩 맛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와인 소비의 문턱을 확 낮추고 또 조금씩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싶다는 소비자 심리를 정확히 파고든 트렌드입니다. 외식업체 입장에서는 객단가도 높이고 주류 메뉴를 다채롭게 구성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오, 그렇겠네요. 네, 음식과의 페어링 같은 거 적극적으로 제한하면서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겠고요.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급격한 성장 뒤에 숨은 어떤 위험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똑똑해진 소비자들과 어떻게 소통할 건지 그 방식의 변화, 또 비용 압박 속에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새로운 고용 형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 트렌드를 잘 읽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룬 여러 변화의 물결 속에서요. 여러분 각자가 속한 브랜드나 매장은 어떻게 단기적인 유행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혁신을 넘어서 이제는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귀 기울여 주신 기영 F&B 임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